선크림은 4계절 내내 발라줘야 된다? 아니다? 자외선은 4계절 내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실제로 봄이 더 자외선 양 자체는 이제 훨씬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도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4계절 내내 바르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피부에도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크림은 두껍게 바를수록 효과가 좋다? 아니다? 좋다. 기본적으로 선크림은 우리가 사용하는 양을 정확히 지켜 바르는 게 중요한데, 그 한도 내에서는 많이 바를수록 효과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 수분크림 대신 선크림만 발라도 괜찮다? 아니다? 둘 다 발라야 한다? 좋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은 수분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덧바르시는 게 좋겠지만, 요즘은 또 선크림 자체가 성상이 어떤 보습력을 갖고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처럼 보습제가 늘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선크림만 발라도 된다. 선크림에서 중요한 지수는 SPF다? PA다? 아니다? 블랙핑크다? 둘 다 중요해요. SPF는 기본적으로 UVB에 대한 지수고, 기본적으로 PA는 UVA에 대한 지수인데, 사실 UVB는 일광 화상이나 아니면은 피부암에 발생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UVA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부의 색소 침착이라든지 얼굴이 태닝 되는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부암의 발생률은 굉장히 낮은 반면에 피부 노화 또는 이제 색소 침착에 대한 것은 더 민감하기 때문에 PA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크림의 지속 시간은 2시간이다. 아니다? 그 이하다. 당연히 이하다입니다.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어떤 테스트의 척도로 삼는데요. 실제로 2시간 정도 유지되면 굉장히 우수한 선크림이고, 대부분은 그냥 그 전에 덧발라줘야 된다가 맞습니다. 다음 중 가장 좋은 선크림 타입은 고체, 액체, 스프레이? 상관없다. 기본적으로 고르게만 펴바를 수 있으면 성상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을 빠르게 바르기에는 좋지만 실제로 정량을 다 바르기에는 좀 오히려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크림 같은 경우는 충분한 양을 바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또 고르게 펴 바르는 데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두피에도 선크림을 발라줘야 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이 산란되는 머리카락에서 산란되는 자외선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실제로 두피가 늙어 보이는 걸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탈모가 많이 진행되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SPF 100인 선크림을 바르면 탄다? 안 탄다? SPF 100을 발라도 탑니다. SPF라는 지수 자체가 타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를 척도를 재는 거기 때문에 SPF 100이면 아마 24시간보다 약간 넘는 시간 정도를 이제 타지 않도록 밀어주는 역할일 거예요. 실제로 SPF 100까지는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은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크림을 꼼꼼하게 잘 바르면 피부 노화는 과연 몇 년, 러프하게 몇 년까지 늦출 수 있을까요?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SPF 50 이상인 이제 선크림을 계속 발랐을 때 피부 노화의 척도에서 그런 정도 차이를 보인다는 논문들도 당연히 있고, 실제로 보기에도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로 척도를 받는 거에서 선크림을 잘 바른 사람과 안 바른 사람들의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선크림은 무기자외선 차단제? 유기자외선 차단제? 아니면 혼합? 무기자차. 그런데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유기자차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기자차로만 선크림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합자차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이 많아요. 무기자차는 기본적으로 강점은 피부에 위에서 머무는 거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적은 대신에,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피부에 약간 각질층에 스며든 상태에서 결합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결합력도 유지력도 굉장히 오래되고 백탁이라는 그런 현상도 없는데, 문제는 유기자차 중에 조심해야 될 성분이 있어요.
이게 끝이 벤존으로 끝나는 아보벤존, 옥시벤존 이런 성분들이 대표적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햇빛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자극감이 더 심해지는 경향의 성분이라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눈시림을 유발한다든지 눈 밑에 발랐을 때 눈이 시리는 느낌이라든지 자극 증상, 또 눈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 심한 자극 증상,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런 거를 바르고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씻겨 나가게 되면은 해양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오염시키는 환경 호르몬 영향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극적인 쓰지 말자라는 것이 이제 선크림을 만드는 업계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심지어 그런 아보벤존이나 이런 성분을 쓴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 없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근데 성상을 만드는 또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그렇지만 유기자차가 적당히 사용되는 제품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가장 효과적인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자면 1번 선크림, 2번 양산, 3번 선캡. 기본적으로는 양산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외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양산을 쓰게 되면은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락이 되니까. 근데 선크림을 기본적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양산이라든지, 선크림을 발랐는데 뜨거운 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양산이나 선캡을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보조적인 관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3, 2, 1. 자, 선크림을 바르고 일광욕을 하면 비타민 D의 형성에 저해가 된다? 저해가 되지 않는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비타민 D 합성은 UV 자외선 파장 중에서 UVB 파장, SPF로 이제 표시하는 UVB 차단 효과에 의해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안 바르시고 일광욕 하는 것은 얼굴이 까매지지도 않고 비타민 D 합성에도 무리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현명하게 시간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옷이 얇으면 그 밑에 가려지는 부분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아니다? 필요 없다. 바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의류나 직물의 종류에 따라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능력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UPF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옷감이나 이런 것들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지수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높은 것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낮거나 아니면 표시할 의무가 없는 그런 수치라서 실제로 이게 얼만큼 차단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많은 시간 노출이 될수록 바르고 입는 게 낫겠다.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여러분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확한 것, 부정확한 것, 그리고 또 애매한 것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금방 다시 올 거야.